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해외 고전소설 원문을 AI가 해석해서 들려주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9월의 어느 저녁, 소를 몰고 오던 앤은 다이애나로부터 도시의 조세핀 고모님이 두 사람을 초대해 함께 박람회를 보러 가자고 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엄격한 마릴라 아주머니가 허락하지 않을까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이애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도시 나들이를 떠나게 됩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서둘러 떠난 앤과 다이애나는 샬럿타운의 비치우드 저택에 도착합니다. 수요일에는 박람회장에서 이벌리 윷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고, 목요일에는 음악 콘서트에 가서 프리마돈나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을 느끼고 도시의 낭만을 만끽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앤은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앤은 바다와 달빛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제30장 퀸스반이 조직되다. 마릴라는 등의 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댔다. 눈이 피로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눈이 너무 자주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며 다음에 도시에 나가면 안경을 바꿔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린 게이블즈 주변으로 11월의 완연한 황혼이 내려앉아 사방은 거의 어두워졌고 주방 안의 유일한 빛이라고는 난로 속에서 춤추는 붉은 불꽃이 전부였다. 앤은 화롯가 양단의 가부좌를 들고 앉아 단풍나무 장작에서 수백 번의 여름 햇살이 추출되어 뿜어내는 그 즐거운 빛깔을 응시하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지만 책은 어느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었고 이제 앤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미소를 띄우며 꿈을 꾸는 중이었다. 그녀의 활기찬 상상이 만들어내는 안개와 무지개 속에서 스페인의 눈부신 성들이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구름 나라에서는 경이롭고 매혹적인 모험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모험들은 언제나 승리로 끝났으며 실제 삶에서처럼 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도 결코 없었다. 마릴라는 불빛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뒤섞인 이 어스름한 빛속이 아니라면 결코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 법한 다정함으로 앤을 바라보았다. 다정한 말이나 솔직한 표정으로 사랑을 쉽게 표현하는 법은 마릴라가 결코 배울 수 없는 교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호리호리하고 회색 눈을 가진 소녀를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에 더욱 깊고 강렬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이미 터득한 상태였다. 사실 마릴라의 사랑은 스스로가 아이에게 지나치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앤에게 쏟는 것처럼 누군가를 그토록 강렬하게 아끼는 것이 어쩌면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고 아마도 그 아이가 자신에게 덜 소중했을 때보다 더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고행을 치르고 있는지도 몰랐다. 분명 앤 자신은 마릴라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앤은 가끔 마릴라 아주머니의 비위를 맞추기가 참 어렵고 공감이나 이해심이 뚜렷하게 부족하다고 아쉽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진 신세를 생각하며 자책하듯 그런 생각을 이내 떨쳐버리곤 했다. 앤, 마릴라가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다이애나와 나가 있는 동안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앤은 깜짝 놀라며 한숨을 내쉬고는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셨어요? 오, 제가 집에 없어서 정말 아쉬워요. 마릴라 아주머니, 왜 절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이애나와 전 그냥 유령의 숲 너머에 있었거든요.
지금 숲은 정말 아름다워요. 고사리랑 보드라운 잎사귀들, 그리고 크래커베리 같은 작은 숲속 생명체들이 전부 잠들었더라고요. 마치 누군간 악엽 담요 아래에 봄까지 잘 덮어준 것처럼요. 제 생각엔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작은 회색 유정이 지난번 달밤에 살금살금 걸어와서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 얘기에 별로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다이애나는 유령의 숲에 유령이 있다고 상상했다가 어머니께 꾸중 들은 일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다이애나의 상상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상상력을 시들게 해버린 거죠. 린드 아주머니는 머틀베리, 시든 존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루비 길리스에게 왜 머틀이 시들었냐고 물었더니 루비는 아마 애인이 변심해서 그럴 거라고 하더군요. 루비 길리스는 온통 남자애들 생각뿐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지고요. 남자애들도 제자리에 있을 땐 괜찮지만 모든 일에 그 애들을 끌어들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다이애나와 전 절대 결혼하지 않고 친절한 노처녀가 되어 영원히 같이 살기로 서로 약속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사악한 젊은이와 결혼해서 그를 교화시키는 게 더 고귀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릴라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다이애나와 전 이제 진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서 유치한 문제들을 논하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14살이 된다는 건 정말 엄숙한 일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지난 수요일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10대인 여학생들을 전부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10대에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어떤 이상을 갖게 되는지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다고요. 20살이 되면 성격이 형성되고 우리 미래 전체를 위한 토대가 놓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만약 그 토대가 흔들린다면 그 위에 같이 있는 건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이애나와 전 학교에서 돌아오며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우린 무척 암숙한 기분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품위 있는 습관을 기르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가능한 한 분별 있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성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도록 말이에요. 20살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쳐요. 마릴라 아주머니, 무서울 정도로 늙고 다 커버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스테이시 선생님은 왜 웃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려던 말이 간단다. 네가 한마디라도 거들 틈을 줘야 말이지.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하러 오셨어. 제 이야기요. 애는 좀 겁먹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이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어제 오후에 캐나다 역사를 공부해야 할 시간에 학교에서 배너를 읽다가 스테이시 선생님께 들켰거든요. 제인 앤드루스가 빌려준 책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읽기 시작했는데 수업이 시작됐을 때 딱 전차 경주 장면이 나왔지 뭐예요.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비록 배너가 이기지 않으면 권선징악에 어긋나니까 꼭 이길 거라고 확신은 했지만요. 그래서 책상 뚜껑 위에 역사책을 펼쳐놓고 책상과 무릎 사이에 배너를 끼워 넣었죠. 겉보기에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속으로는 줄곧 배너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몰입한 나머지 선생님이 복도를 따라 내려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특히 조시파이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이지. 선생님은 배너를 압수하셨지만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절남게 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공부에 쏟아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역사책을 읽는 척하며 선생님을 속였다는 점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 순간까지 제가 한 행동이 기만적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전 엉엉 울면서 선생님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전차 경주가 어떻게 끝나는지조차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배너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으로 고행 치르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주머니께 그 일을 일러 바치러 여기까지 오시다니 선생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내게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내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 문제일 뿐이지. 학교에 이야기책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야. 어쨌든 넌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내가 어렸을 때는 소설 같은 건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단다. 오, 아주머니. 배너든 정말 종교적인 책인데 어떻게 소설이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애니 항의했다. 물론 일요일에 읽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흥미진진해서 평일에만 읽긴 하지만요. 그리고 전 이제 스테이시 선생님이나 앨런 사모님이 13살하고도 네 분의 3살 된 소녀가 읽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책이 아니면 절대 읽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약속하게 하셨거든요. 어느 날 선생님은 제가 유령저택에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라는 책을 읽는 걸 보셨어요. 루비 길리스가 빌려준 책이었는데, 오,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매혹적이고 오싹했거든요. 혈관 속의 피가 다 굳어버릴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아주 어리석고 해로운 책이라면서 그런 종류의 책은 더 이상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비슷한 책들은 읽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건 괜찮았지만 결말도 모른 채 그 책을 돌려주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을 향한 제 사랑이 그 시험을 이겨냈고 전 돌려주었어요. 아주머니,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등잔에 불을 켜고 일을 좀 해야겠구나. 마릴라가 말했다. 보아하니 넌 스테이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넌 다른 무엇보다 내 혓바닥 놀리는 소리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말이다. 오, 정말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듣고 싶어요. 애니 뉘우치는 기색으로 외쳤다. 이제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할게요 정말로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고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비록 제가 훨씬 많은 말을 내뱉고는 있지만 만약 제가 말하고 싶어도 꾹 참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주머니가 아신다면 저를 좀 기특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래. 스테이시 선생님이 퀸스 학원 입학시험 공부를 하려는 상급반 학생들을 모아서 반을 만들고 싶어 하신단다. 방과 후에 1시간씩 보충 수업을 해줄 생각이시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너도 그 반에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매슈와 나에게 물으러 오신 거였어. 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퀸스 학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니? 오, 마릴라 아주머니. 애는 무릎을 세워 몸을 바로 세우며 두 손을 맞잡았다. 그건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요. 루비와 제인이 입학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뒤로 줄곧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비용이 무척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앤드루스 아저씨 말씀이 프리시를 졸업시키는데 150달러나 들었대요. 게다가 프리시는 기하학에서 멍청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다. 매슈와 내가 너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을 때 우리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나는 여자아이도 장차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할 상황이 오든 아니든 자립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매슈와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린 게이블즈는 언제나 내 집이 되어주겠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지. 그러니 내가 원한다면 퀸스반에 들어가도 좋다. 오, 마릴라 아주머니, 감사해요. 앤은 마릴라의 허리를 껴안고 아주머니의 얼굴을 간절하게 올려다보았다. 아주머니와 매슈 아저씨께 정말 말할 수 없이 감사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하학은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라면 충분히 잘 해낼 게다. 스테이시 선생님도 애가 영리하고 부지런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릴라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했는지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앤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일이 될까 봐서였다. 책에만 매달려 죽을 둥 살둥 무리할 필요는 없다. 서두를 것 없어. 입학시험을 보려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하지만 제때 시작해서 기초를 철저히 다져두는 게 좋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구나. 이제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앤이 더없이 행복하게 말했다. 제 인생에 목적이 생겼으니까요. 앨런 목사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충실히 쫓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만 먼저 그것이 가치 있는 목적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죠.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가치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요? 마릴라 아주머니? 전 정말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침내 퀸스반이 조직되었다. 길버트 블라이드, 엠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루스, 조시 파이, 찰리 슬론, 그리고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입안에 들어왔다. 다이애나 베리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부모님이 다이애나를 퀸스 학원에 보낼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앤에게 이것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로 느껴졌다. 미니 메이가 후두염에 걸렸던 그 밤 이후로 앤과 다이애나가 그 어떤 일에서든 떨어져 본 적은 없었으니 말이다. 퀸스반이 보충 수업을 위해 처음으로 방과 후에 학교에 남게 된 저녁. 앤은 다이애나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교실을 나가 자작나무 길과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 홀로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앤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단짝 친구를 뒤쫓아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목구멍까지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앤은 눈물을 감추기 위해 펼쳐든 아티너 문법책 뒤로 서둘러 숨어버렸다. 세상이 두 쪽 나도 길버트 블라이드나 조시 파이에게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가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전 정말 지난 일요일 앨런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신 죽음의 쓴맛을 본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앤이 슬프게 말했다. 다이애나도 입학시험 공부를 같이 하면 얼마나 멋졌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나 봐요. 린드 아주머니가 가끔은 딱히 위로가 되는 분은 아니지만 아주머니가 정말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도 퀸스반은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인과 루비는 그냥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래요. 그게 그 애들 야망의 정점인 거죠. 루비는 졸업하고 딱 2년만 교직에 있다가 결혼할 생각이래요. 제인은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대요. 가르치는 일은 월급을 주지만 남편은 한 푼도 안 주면서 달걀이나 버터를 팔아 만든 돈을 좀 나눠달라고 하면 으르렁거릴 게 뻔하니까요. 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슬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제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괴팍한 노인네인데다 우유에서 2번이나 크림을 걷어내고 남은 찌꺼기보다 더 인색하다고 하셨거든요. 조시 파이는 자긴 자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교양을 쌓으려고 학원에 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자선에 기대어 사는 고아들은 처지가 다르니 그 애들은 발버둥을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디 스퍼전은 목사가 될 거래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런 이름을 달고 태어난 이상 목사 말고는 될 게 없을 거라고 하셨죠. 마릴라 아주머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이지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는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요. 그 커다랗고 살찐 얼굴에 작은 파란 눈, 그리고 덮개처럼 툭 튀어나온 귀까지 정말 웃기게 생긴 애거든요. 하지만 아마 크면 좀 더 지적인 모습이 되겠죠. 찰리 슬로는 정계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대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는 슬론과 사람들은 다 정직하기 때문에 찰리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요즘 정치판에서 잘 나가는 건 악당들 뿐이라면서요. 길버트 블라이드는 무엇이 되겠다고 하더냐. 애니 카이사르를 펼치는 것을 보며 마릴라가 물었다. 길버트 블라이드의 인생 야망이 무엇인지 혹시 있기라도 하다면 휴전 딱히 관심 없어서 모르겠네요. 앤이 경멸하듯 말했다. 이제 길버트와 앤 사이에는 노골적인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전에는 그 경쟁이 다소 일방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길버트 역시 앤 못지않게 반에서 1등을 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앤의 칼날을 받아낼 만한 당당한 숙적이었다. 반의 다른 아이들도 두 사람의 우월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들과 경쟁해 보겠다는 꿈조차 꾸지 않았다. 연못가에서 길버트가 용서를 구했을 때 그 말을 듣기를 거절했던 그날 이후로 앞서 언급한 단호한 경쟁심을 제외하고 길버트는 앤 셜리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대화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았으며 책이나 퍼즐을 교환하기도 하고 수업이나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 때로는 기도 모임이나 토론 클럽이 끝나고 그들 중 한 명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앤 셜리만큼은 철저히 무시했는데 앤은 무시당한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개를 치켜들며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제멋대로이면서도 여성스러운 그 작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앤은 자신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과 만약 빛나는 황금빛 호수에서의 그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때와는 아주 다르게 대답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내심 당혹스럽게도 앤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길버트에 대한 오랜 원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 원망이 자신을 지탱해줄 힘이 가장 절실했던 바로 그 순간의 말이다. 그 기억할 만한 사건의 모든 장면과 감정을 되새기며 예전에 그 만족스러운 분노를 느껴보려 애썼지만 허사였다. 연못가에서의 그날은 그 분노가 마지막으로 경련하듯 불꽃을 피운 순간이었던 셈이다. 애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용서하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그리고 적어도 길버트나 그 외에 누구도, 심지어 다이애나조차 그녀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렇게나 오만하고 못되게 굴지 않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애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깊은 망각 속에 파묻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해두자면 애는 그 결심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에 아마 겉보기만큼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길버트로서도 앤이 자신의 보복적인 경멸을 느끼고 있다는 그 어떤 믿음으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다. 길버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하고 보잘것없는 위안이라고는 앤이 찰리 슬론을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혹할 정도로 무시한다는 것뿐이었다. 그 외에 겨울은 즐거운 의무와 학업의 반복 속에 흘러갔다.
앤에게 그 나날들은 마치 한 해라는 목걸이에 걸린 황금 구슬처럼 매끄럽게 지나갔다. 앤은 행복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매사에 흥미를 느꼈다. 익혀야 할 수업이 있었고 쟁취해야 할 병해가 있었으며 읽어야 할 즐거운 책들과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연습할 새로운 곡들이 있었다. 토론토 목사관에서 앨런 사모님과 보내는 즐거운 토요일 오후도 있었다. 그러다 앤이 책 깨닫기도 전에 그린 게이블즈에 다시 봄이 찾아왔고 온 세상은 다시 한번 꽃을 피워냈다. 그 무렵엔 공부도 아주 조금은 시들해졌다. 다른 아이들이 푸른 길과 잎이 무성한 숲길, 들판의 사이길로 흐더지는 동안 학교에 남겨진 퀸스반 아이들은 창밖을 애틋하게 내보며 라틴어 동사와 프랑스어 연습 문제들이 어쩐지 상쾌했던 겨울철에 가졌던 그 묘미와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지어 앤과 길버트조차 뒤처지며 무관심해졌다. 학기가 끝나고 즐거운 방학이 장밋빛으로 눈앞에 펼쳐지자 가르치는 스승이나 배우는 제자나 모두 똑같이 기뻐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다들 공부를 아주 잘해주었어. 학기 마지막 날 저녁, 스테이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즐겁고 유쾌한 방학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렴. 그리고 내년을 버텨낼 건강과 활력, 그리고 야망을 든든하게 비축해주는 거야. 알다시피 내년은 입학시험 전 마지막 해라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테니까. 선생님, 내년에도 다시 오실 건가요? 조시파이가 물었다. 조시파이는 질문하는 데 있어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반 아이들 모두가 조시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누구도 스테이시 선생님께 감히 묻지 못했지만 다들 몹시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한동안 학교 안팎에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내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고향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자리를 제안받아 수락할 예정이라는 불길한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퀸스반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래, 그럴 생각이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다른 학교로 옮길까 생각도 했지만 에이벌리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단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곳 제자들에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 계속 남아서 어희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마. 만세. 무디 스퍼전이 외쳤다. 무디 스퍼전은 살면서 한 번도 이토록 감정에 휩쓸려 본 적이 없었기에 그 후 일주일 동안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몹시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오, 정말 다행이에요. 앤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오셨다면 전 공부를 계속해 나갈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애는 모든 교과서를 다락방에 있는 낡은 트렁크 안에 쌓아 넣고는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그 열쇠를 담요 보관함 속으로 던져버렸다. 방학 동안엔 교과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이번 학기 내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기하학은 글자 기호가 바뀌어 있어도 제한권에 나오는 모든 명제를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파고들었어요.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든 것엔 신물이 날 지경이라 올여름엔 제 상상력이 마음껏 날뛰게 내버려 둘 거예요. 오, 마릴라 아주머니, 놀라실 것 없어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날뛰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올여름엔 정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어린 소녀로 지낼 수 있는 마지막 여름일지도 모르니까요. 린드 아주머니 말씀이 제가 올해처럼 내년에도 계속 쑥쑥 자란다면 치마 길이를 늘려야 할 거래요. 아주머니는 제가 온통다리랑 눈밖에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마가 길어지면 그 길이에 걸맞게 아주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요정을 믿는 것조차 안 어울리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올여름엔 온 마음을 다해 요정들을 믿어볼 생각이에요.
이번 방학은 정말 화려할 것 같아요. 곧 루비 길리스의 생일 파티가 있고 다음 달에는 주일학교 소풍이랑 성교회 콘서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베리 아저씨께서 어느 날 저녁에 다이애나와 저를 화이트 샌즈 호텔로 데려가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거긴 저녁에 정찬을 하거든요. 제인 앤드루스가 작년 여름에 한번 가봤는데 전등 불빛이랑 꽃들 그리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 손님들이 가득한 게 정말 눈부신 광경이었대요. 제인은 그게 상류 사회를 엿본 자신의 첫 경험이었고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오후 린드 아주머니는 목요일 자선회에 마릴라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러 왔다. 마릴라가 자선회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린 게이블즈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다는 걸 알 정도였다. 목요일에 매슈의 심장에 가벼운 발작이 있었어. 마릴라가 설명했다. 그래서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 오, 그래요. 지금은 다시 괜찮아졌지만 예전보다 발작이 더 잦아져서 걱정이야. 의사 말로는 흥분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더군.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 매슈가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을 찾아다닐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무거운 일도 하면 안 된다는데 매슈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원. 자, 들어와서 겉옷을 벗게나. 레이첼, 저녁 먹고 갈 거지. 글쎄, 자네가 그렇게까지 간곡히 청하니 그러는 게 좋겠군. 조금이라도 그럴 마음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레이첼 아주머니가 말했다. 레이첼 아주머니와 마릴라가 거실에 편안히 앉아 있는 동안 애는 차를 준비하고 레이첼 아주머니의 비판조차 물리칠 만큼 가볍고 하얀 핫 비스킷을 구워냈다. 애니 정말 야무진 처녀로 자랐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해질녘 마릴라가 길끝까지 배웅을 나갔을 때 레이첼 아주머니가 인정하듯 말했다.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 그렇다네. 마릴라가 대답했다. 이제는 정말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워졌어. 한때는 저 애의 그 푼수대기 같은 성격이 영영 고쳐지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다 고쳤으니 무슨 일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네. 3년 전 내가 여기 처음 왔던 날만 해도 저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레이첼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그 애가 그날 부렸던 성질머리를 내가 어찌 잊겠나.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토머스한테 그랬다니까. 내 말 잘 들어둬요, 토머스. 마릴라 거스버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게 될 테니까. 하지만 내가 틀렸더군. 그리고 난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마릴라, 난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거든. 아니, 감사하게도 난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애를 판단하는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건 무리가 아니었네. 세상에 그렇게 희한하고 종잡을 수 없는 요정 같은 아이는 다시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다른 아이들에게 통하는 규칙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는 아이였지. 지난 3년 동안 아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특히 외모가 변한 건 정말이지 기적이나 다름없어. 본인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예쁜 처녀가 됐단 말이야. 난 다이애나 벨이나 루비 길리스처럼 생기 있고 혈색이 좋은 스타일을 더 좋아하긴 하네만 루비 길리스는 정말 화려하게 생겼지. 하지만 어쩐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니 그 애들과 같이 있으면 애니 그 절반만큼도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다른 애들을 좀 평범하고 과해 보이게 만들거든. 그건 마치 애니 나르키소스라고 부르는 저 하얀 6월의 백합을 커다란 붉은 작약 옆에 가져다 놓은 것과 같아. 다 그거지. 애는 길버트에 대한 오랜 원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둘의 사이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둘이 진정한 화해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